자, 이거 녹화하는 거니까 일단 나중에 유튜브로도 확인할 수 있고. 자, 오늘 기아 뭐 첫 파트 좀 일부 좀 나갈게요. 나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또 함수 또 다루도록 할 테니까. 일단 기아 부분이 예년 교육과정에 비해서 이게 내용은 축소가 됐어요. 그래서 일단 뭐 예년 교육과정 뭐 알 필요는 없죠. 일단 내용이 공간 벡터라는 그 단원이 좀 빠졌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데서 더 수월해졌다라는 정도만 뭐 알면 되지 뭐. 과거의 것에 연연할 필요는 없잖아. 그지? 그래서 일단 이 시작은 이차 곡선이라고 하는 내용부터 시작해요. 아이고. 집중들 해. 자, 2차 곡선인데 일단 2차 곡선의 그 종류로 따져보면 이렇게 있어. 우리가 그 1학년 과정에 이번 시험범위였지. 원의 방정식. 그지? 원의 방식도 2차 곡선의 하나야.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먼저 배우게 될 포물선. 포물선은 뭐 2차 함수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2차 함수는 포물선의 일부야. 그러니까 2차 함수 자체가 포물선의 전부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근데 2차 함수의 성질은 그대로 따라서 진행한다라는 건 뭐 참고 삼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타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쌍곡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모양 자체를 이제 나타내는 그 방법이 이제 원체형 곡선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거 봐봐. 자, 이게 어떤 모양이죠? 이게 모래시계 모양이죠. 그죠? 예. 근데 여기에서 생기는 이 단면의 모양, 그러니까 이 안에 이 부분은 완전 비어있다. 그러니까 비어있는 어떤 입체도형의 형태다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여기서 이제 이 그림을 어떤 선으로 해가지고 잘라볼게. 잘랐을 때 나타나는 그 단면을 이루는 그 선을 한번 잘 유심히 봐봐. 첫 번째, 윗면과 아랫면의 평행이 되는 면으로 이렇게 딱 잘랐을 때 생기는 단면을 이루는 그 선을 생각해 보면 그 선이 이렇게 되지 않겠니? 이게 뭐죠, 이게? 이거는 단면이 이제 원의 모양을 띌 겁니다.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요 선을요, 모선이라는 표현을 써요. 모선. 그래서 이 모선하고 평행이 되게 이렇게 한번 잘라볼게. 이렇게 잘라보면 이 선은 이렇게 되죠. 자, 이 모양이 바로 이제 포물선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모선하고 평행이지 않은 형태로 이렇게 잘라보면 모양이 단면을 나타내는 선이 이런 모양이 되는데 이거를 우리는 이제 타원의 모양이 나타나겠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쌍곡선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쌍곡선은 밑면과 윗면에 대해서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잘라봐. 잘랐을 때 여기에서도 하나의 이 곡선, 또 여기에서도 이런 하나의 곡선 두 개가 이렇게 발생이 돼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이제 쌍곡선의 형태를 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뭐 요런 표현은 이제 뭐 교과 과정에서 이제 안 나오는 부분이고 해가지고 예년에는 뭐 한때 많이 다뤘던 부분인데 그냥 이제 참고 삼아서 이런 어떤 단면의 내용에서 이 원추형 곡선이라고 하는데 이 모양에서 4개의 어떤 2차 곡선의 형태가 발생이 된다라는 걸 그냥 참고 삼아서 알아두시고 근데 왜 2차 곡선이냐? 2차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얘네들의 이 도형들을 좌표 평면에다가 다 옮기는 거야. 좌표 평면에다 옮기면은 그 도형들을 나타내는 관계식이 발생할 거 아니야? 우리는 그걸 자치의 방정식이라고 그러지. 그치? 그래서 그 자치의 방정식을 표현하는 건 하나의 좌표 평면이니까 x와 y항으로 이루어진 식으로 구성이 될 테고 그 식의 형태가 x나 y의 2차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2차 곡선이라는 총칭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2차 곡선에서 원 있죠. 2차 곡선은 원도 포함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는 원을 배제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중에 이제 수능형의 문제를 보게 되면 이게 지금 원을 제한 나머지 이 부분이 지금 기하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데 원과 관련된 통합 문제로 같이 또 제시가 되기도 해요. 하기 때문에
앞서서 우리가 원을 공부했다면 이 원에 대한 내용과 성질들 그리고 대표적인 문제의 유형들 이런 것들은 꼭 기억해서 문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원을 제외한 나머지부터 시작하자면 오늘 첫 번째 단어는 포물선입니다. 자, 이게 지금 학교마다 뭐 차이는 있겠지만 2학년에서 뭐 2학년 때 배우는 경우도 있겠고 3학년 때 배우는 경우도 있을 텐데 참고로 뭐 기하는 이제 여러분한테는 수능의 선택 과목으로 이제 포함되죠. 그래서 이제 포물선부터 시작을 할 텐데 이 세 개, 원을 제한 나머지 이 세 개에 대한 내용을 공부한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기한 대로 원도 2차 곡선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원을 공부했던 줄거리와 방식 그대로 똑같이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한때는 옛날 교육과정에서는 이 네 개를 합쳐서 한 번에 배웠어요. 근데 원만 빼가지고 1학년 과정 그리고 나머지 이 세 개의 2차 곡선은 이제 2학년 또는 3학년 과정으로 이제 넘어간 것 뿐이야. 그러니까 이 내용을 공부하는 것 자체는 원보다 더 어렵거나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 배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원을 하듯이 똑같은 줄거리로 생각하면 돼. 뭐 원은 영어로 뭐 서클이잖아. 포물선은 영어로 참고로 이제 파라볼라라고 그래. 파라볼라. 뭘 팔어? 이거 하면 스펠링이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 포물선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 파라볼라 안테나라는 거 들어봤는지 모르겠네. 스카이라이프 그 위성 안테나 있잖아. 위성 안테나 이렇게 된 이런 거 있잖아요. 주택가나 뭐 아파트 단지에 보면은 그 위성 TV 이게 보려고 이런 안테나 이게 조그맣게 설치하잖아. 이 안테나 모양 자체의 구성이 바로 포물선이거든. 이 자리가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된 이제 초점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자, 그래서 이제 파라볼라라는 이제 용어를 쓰는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러면 일단 2차 곡선은 줄거리가 시작할 때 무조건 일단 정의부터 출발을 해요. 이 정의는 원의 정의처럼 똑같습니다. 참고로 원의 정의가 뭡니까? 평면상에 한 정점으로부터 정해진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진 이 점의 자치, 이 점들이 모이면 하나의 만들어지는 도형, 이게 바로 원이 되듯이 포물선은 어떻게 평면상에서 포물선이라는 점의 자치가 이루어질까라는 걸 확인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점의 자치에 대한 내용은 거기에 8페이지 책에 있는 내용대로 한번 살펴보시고 선생님이 그냥 말로 얘기하자면 이래요. 정의는 평면이 한 정점이 있습니다. 정해진 점이에요.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정직선이 있어요. 예, 정해진 직선이 있답니다. 자, 이 점을 이제 F라고 할게요. 그러면 어떤 점의 자치냐? 한 정점과 한 정직선이 있는데 이 점이 있어요. 이 점이요. 이 점에, 즉 F라는 이 정점에 이르는 거리와 그 다음에 이 정직선에 이르는 거리.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니까 여기는 당연히 수직거리가 되겠지.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게 되는 요런 점들을 모아내는 거야.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은 이 점들을 모아보면 여기를 수선해발 H라고 할게. 모아보면 얘도 마찬가지지 않겠니? 쫙 해서 얘하고 여기가 수직이면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이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 즉 정점에 이르는 거리와 정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 이런 점도 되겠지. 그래서 이런 점들을 모아보면 이런 모양의 점의 자치가 되고 이 점의 자치를 우리는 포물선이라고 한다 이거야. 자, 그래서 원의 정의를 외우듯이 포물선의 정의도 외워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단어는 당연히 뭐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겠죠. 근데 어렵고 복잡 다양한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모든 2차 곡선에 관련 문제는 정의의 내용으로부터 출발한다. 예, 풀이의 해법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라고 할 때 정의부터 출발하는 거야. 원의 정의도 중심과 반지름에 의해서 이루어지거든. 그래서 원의 복잡한 문제들도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이용한 경우에서 이제 문제의 어떤 부분을 좀 착안해서 이제 풀어 나가듯이 모든 포물선만 아니라 또 나머지 2차 곡선도 똑같아. 정의는 외워야 돼.
그래서 포물선의 정의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평면이 한 정점과 정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의 자치, 이게 바로 포물선이야. 그러면 이 포물선의 이제 뭐야?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거든. 포물선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포물선의 방정식을 공부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평면상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평면좌표, 즉 좌표 평면상에서 식으로 표현해 보면 일단 가장 기준이 되는 축을 각각 야치 대표축, 좌표축으로 이렇게 정할게. 이거를 X축으로 정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Y축으로 정할게요. 누구의 점의 자치? P의 점의 자치야. 그러면 선생님이 자치의 방정식에 일단 식을 만드는 방법은 주인공이 되는 점을 X, Y라고 놓으라고 그랬어. 그치? 자, 그 다음에 이 F라는 정점 있지? 이 정점을 X축 위에 놓게 했으니까 그냥 X의 좌표는 P라고 하고 Y 좌표는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정직선에 이르는 거리를 표현하기 위한 정직선에 뭘 내려? 수선의 발 내렸어. 수선의 발의 이 좌표는 지금 보다시피 요 길이와 요 길이, 여기가 원점인데 요 길이 요 길이 같으니까 이 길이가 P가 되면 요 길이도 P가 되므로 여기 X의 좌표는 마이너스 P로 표현이 될 테고, 그럼 이 수선의 발의 X의 좌표는 또한 마이너스 P가 되며 H와 P의 Y 좌표는 동일하겠지. 얘가 PH라는 선분이 X축과 평행이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와 같은 형태에서 정의에 따라 PH라는 이 선분과 뭐가 같다? PF가 같다라는 이 정의에 입각한 관계식을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 PH는 현재 두 점 사이의 거리의 표현이니까 P의 X좌표에서 H의 X의 좌표를 뺀다. 물론 이거는 뭐 절대값의 표현으로 나타내어도 되고, PF는 그냥 두 점 사이의 거리로 표현하면 되겠지. 루트 X-P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그 다음에 얘네 관계식을 정리하기 위한 근호와 절대값 벗기는 방법은 양변 제곱이죠. 그리고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제곱의 표현과 같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러면 정리하면 양쪽에 뭐예요? X제곱 있으니까 소거될 테고. 자, 여기에서 마이너스 2px 동량이 있어. 요거를 y제곱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여기에 상수항에 해당되는 p제곱은 소거되니까 얘는 결국 y제곱은 4px 이런 꼴이 됩니다. 자, 이게 일단 첫 번째 등장하는 이 포물선의 방정식이야.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어때요? 우리가 2차 함수하면은 포물선이야. 그런데 그 포물선은 위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의 개형을 이루잖아. 근데 이번에는 뭐야? 얘는 왼쪽으로 볼록 또는 오른쪽으로 볼록한 개형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오해하면 안 돼. 현재 선생님 예시를 든 거는 오른쪽 왼쪽으로 볼록한 경우의 포물선을 들었는데 아래 위로 볼록한 포물선의 개형도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얘기한 대로 이거를 이번에는 평면이 한 정점, 여기에서 F라고 표현한 이 표현 있죠? 얘를 이렇게 Y축에 잡아봅니다. 자, 여기를 원점으로 하고 얘를 이제 0,P라고 할게요. 그리고 정직선, 정직선. 얘는 그러면 요 길이 같아야 되니까 Y의 좌표를 마이너스 P라고 해야 되겠지? 이게 정직선이고. 그러면 얘는 지금 이제 포물선이 어떤 한 점이 있을 때 어때? 여기하고 여기에 이루는 정직선에 이루는 거리가 같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를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즉 여기에 점 P가 있어요. X, Y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길이 여기가 H가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요 길이, 이 길이 두 개가 같다 이거지. 이것도 조건은 똑같아. PH와 PF가 같다 이거지. 그러면 요 길이는 이번에 H의 이 좌표를 표현하면 P점과 X좌표는 똑같을 테고 Y좌표는 어때요? 마이너스 P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두 점 사이의 거리면 이번에는 Y좌표에서 Y좌표를 빼서 절대값. 또한 얘는 두 점 사이의 거리.
그래서 식이 y 플러스 p의 절대값에다 루트 두 점 사이의 거리, 얘하고 pf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x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p의 제곱 해서 처리하게 되면 이번에 식이 x제곱은 4py의 이 표현으로 되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때요? 위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의 개형이라는 얘기야. 근데 이 경우는 사실 이 식을 y에 관해서 정리하게 되면 y에 관한 몇 차 함수의 꼴이야? 2차 함수의 꼴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2차 함수도 포물선의 방정식의 한 종류야. 그런데 이거를 이제 폭넓게 우리는 포물선의 방정식의 형태로 다룬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이와 같은 두 개의 꼴로 나타내는데 한 가지 우리가 2차 함수 하면은 보통 식을 y에 관해서 정리하잖아. 그래서 y는 이 경우는 4p분의 1 x제곱으로 표현하는데 포물선의 방식은 그렇지가 않아요. 얘하고 얘 두 개를 한번 같이 보고 공통적인 어떤 내용을 보면 x는 1차고 y는 2차항이죠. 얘는 반면에 x는 2차항이고 y는 1차예요. 그런데 얘는 함수가 됩니다. 즉, 이 포물선 이의 점의 좌표는 한 x의 값에 대응하는 y 값이 하나씩 존재하는 얘는 함수의 조건을 만족하지만 이와 같은 포물선은 어때요? 한 x의 값에 대응하는 y의 값이 두 개씩 발생되니까 함수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지. 그래서 이게 y항이 2차항으로 이렇게 갖고 있으면 이건 함수를 만족하는 식은 아니야. 그래서 얘나 얘는 함수의 조건을 만족하는데 그래서 포물선의 방정식은 2차 함수의 표현하고는 다르게 2차 항에 대해서 식을 정리해서 나타내. 그 말은 한쪽에 2차 항을 정리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우변의 식을 표현을 하는 거야, 얘들아. 이해하겠니? 이게 좀 패턴은 좀 달라. 형식이 좀 다르다고. 그 형식에 대해서 좀 익숙해져야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포물선의 방정식 두 가지의 대표적인 형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사용되어지는 이 용어를 한번 알아보자. 포물선에서 구성하고 있는 그 용어. 원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 원의 중심, 그 다음에 반지름, 이 주어진 식이 나오면 이 주어진 식이 나왔을 때 이 식을 통해서 이 식이 일단 원의 방정식이다라는 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식을 통해서 원이 구성하고 있는 중심의 좌표,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을 찾을 수 있듯이 원의 구성 요소는 중심과 반지름이야. 그렇다면 포물선에서의 구성 요소는 바로 뭐냐? 이 식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가 이 점입니다. 선생님 F라고 썼죠? 괜히 F라고 쓴 건 아니에요. 이거를 이제 포커스, 즉 초점이라고 합니다. 무슨 점? 초점. 이 식을 통해서 초점의 좌표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두 개의 포물선의 그림과 또한 식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건 얘는 Y항만 2차항이지. Y항만 2차항이면 왼쪽으로 볼록 또는 오른쪽으로 볼록의 개형이 되고 X항이 2차항이면 위아래로 이루어진 포물선이 돼요. 그리고 얘를 뭐라고 그런다? 얘를 초점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이 초점의 좌표를 이 식을 통해서 알아봐야 돼요. 물론 이 식을 통해서 그림이 나타내지면 간단히 알게 되겠지만 그림이 항상 주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이렇게 될 때 얘는 일단 오른쪽 왼쪽으로 볼록이야. 그러면 이 초점은 말이야. 초점은 이 포물선의 안쪽에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 그러면 이게 P,0이지. 그러면 봐봐. 여기에 X의 1차항 4P야. 여기에 4라고 하는 이 실수값이 곱해져 있어. 그래서 여기에 옆에 곱해져 있는 X의 개수에서 4하고 곱해져 있는 이 상수. 얘가 일단 초점의 무슨 좌표? X 좌표가 돼요. 위아래로 볼록인데 기본적으로 도형의 방정식은 세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 항상 무슨형?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기본형은 항상 원점과 관련이 있고 원점을 기준으로 일단 처음에 식을 표현한 다음에 얘네들을 무슨 이동? 평행이동. 그지? 평행이동 시켰을 때 나타나는 표현의 식은 표준형. 그리고 2차항들이 있으니까 그걸 2차식을 쫙 펼치는 거. 싹 전개하는 꼴의 형식은 일반형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야. 나머지 2차 곡선도 다 마찬가지야. 그래서 일단 얘는 위아래로 볼록이 아니라 오른쪽 왼쪽으로 볼록인데
초점이 일단 기본형이니까 X축 위에 있고 X축 위에 있는데 Y좌표는 당연히 0이겠지. 자, 이 초점 X의 좌표 어떻게 찾는다고? 4랑 곱해져 있는 상수. 자, 이렇게 초점의 좌표를 찾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꼭지점. 예, 포물선이라는 건 꼭지점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꼭지점은, 기본형은 무조건 꼭지점은 원점이에요. 자, 이 자리가 꼭지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 뭐가 있냐면 이게 정직선이라고 그랬지. 정직선. 이 정직선의 이름을 바로 준선이라고 합니다. 준선. 그래서 준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느냐 라 할 때 y항이 이차항이면 이 준선은 y축의 평행이야. 그러면 이 직선 위의 모든 무슨 좌표? x좌표가 동일하지. 그래서 이 준선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p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보세요. 준선 있죠. 준선은 어떻게 찾냐? 준선의 방식은 일단 주어진 포물선의 방식을 통해 초점의 좌표를 찾으시고 그 다음에 얘하고의 중점이 꼭점이라고.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이 꼭점이잖아. 그치? 그래서 얘하고는 어떻게 보면 x의 좌표의 반대보호가 되겠지. 대칭형. 꼭지점의 x에 대해서 대칭형이지. 그러니까 결국 얘하고의 더해서 나누기 한 값이 꼭점이다라는 생각으로 x는 마이너스 p 찾아주면 된다고. 얘네들이 이제 이외에는 평행이동해서 이제 식도 변화고 식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뭐 이 각각의 표점, 꼭지점, 준선의 방식 찾을 수 있어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결국 구성 요소는 이렇게 세 개입니다. 이 세 개를 이 식을 통해서 밝힐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번에는 x항이 2차항일 때. x항이 2차항일 때 똑같이 초점. x항이 2차항이면은 초점은 어디 있다? y축 위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얘는 여기 똑같아요. 4p. 에서 4랑 곱해져 있는 상수. 두 번째, 꼭지점. 0,0. 세 번째, 준선의 방정식. 자, 준선은 이번에 무슨 축의 평행? x축의 평행이다 이거지. x축의 평행인 점들의 공통점은 y좌표가 똑같다. 그 y좌표는 y는 마이너스 p다. 그래서 또한 초점의 y좌표, 준선의 y의 값의 평균 아니면 중점이 꼭지점의 y좌표의 형식을 띈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 있지, 이거. 얘는 현재 이게 x축. x축에 대해서 이렇게 딱 포개면 어때요? 포개어질 수 있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축이라고 그러지. 대칭축. 그래서 축의 방정식은 현재 오른쪽 왼쪽인 경우는 x축. 이 경우는 y축이 대칭축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대칭축의 방정식은 준선하고 다르잖아. 대칭축의 방정식은 꼭지점에 x의 좌표에다가 x만 붙이면 되지. 얘는 근데 거꾸로 꼭지점에 y에다 y는만 붙이면 되지. 왜냐하면 x축이 y는 0이라는 직사의 방식이잖아. 그래서 얘도 이게 대칭축. 꼭지점에 y좌표에다가 꼭지점에 x의 좌표에다가 x는 0. 이렇게 해서 대칭축의 방정식을 표현하는데 대칭축의 방정식은 2차 함수에서 다루는 표현이기 때문에 주로 이 포물선의 방식은 축이 하는 역할은 거의 뭐 없어요. 뭐 그렇다고 뭐 그걸 이용한다 하더라도 그게 부담되는 내용은 아니고. 자, 지금 선생님이 포물선의 방식의 정의와 정의에 따른 관계식 두 개를 보여주면서 이 두 개의 관계식은 포물선의 무슨 형이다? 기본형이다. 라는 걸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가만히 있겠니? 움직인다 이거지. 무슨 이동? 뭐 평행이동을 할 수도 있고 뭐 대칭이동을 할 수도 있잖아. 근데 참고로 알아둬야 될 게 이 포물선은 이 방정식을 다룰 때 포물선의 방정식은 무조건 위아래로 볼록한 오른쪽 왼쪽으로 볼록한 이 경우만 고등학교 과정에서 다뤄. 그 말은 뭐냐면 이럴 수도 있거든. 한 정점이 이렇게 있어. 이 정점을 초점이라고 그래. 한 정직선이 있어. 그러면 이 준선이야. 여기 한 점이 여기 이르는 거리가 같다라고 할 수 있잖아. 그럼 이 점의 자체는 그림이 이런 현상이 되지 않겠니? 그런데 얘는 이 축을 봐봐. 이 축이 x축과 y축의 평행이 꼴이 아니지. 이런 포물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루지 않는다고. 고등학교 과정은 다루지 않아요. 이와 같은 포물선의 방정식을 만들어내려면
2차 곡선을 나타내는 이 관계식에 x 곱하기 y항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해요. 근데 모든 2차 곡선의 관계식에는 x 곱하기 y항에 대한 이 항이 나타나지 않게끔 하는 기본적인 수준에서만 공부를 하는 거야. 다행이지 그게. 그래서 2차 곡선의 식을 살펴보면 x, y항이 없어. x 곱하기 y항이 없어. 오케이? 자, 그래서 그거는 이제 참고해서 왜 이런 포물선은 안 다루는가? 없는 게 아니라 다루질 않는다는 거야.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무슨 형으로? 예, 표준형, 평행이동 한다 이거야, 평행이동. 그럼 평행이동은 우리가 그 마지막 1학년 과정에 도형이동 배웠잖아. 그래서 도형의 이동에서 다뤘던 내용 그대로 다뤄지면 돼요. 그래서 이제 평행이동에 대한 표현은 y n의 제곱은 4p x n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이거야. 그럼 얘는 아까 기본형이 뭐였다? 이 기본형이 y 제곱은 4px였다 이거야. 그럼 이거의 그래프를 그리든 아니면 이거에 대한 뭐 포물선의 세 가지의 그 구성 요소를 찾든 똑같이 일단 이거의 기본형이 뭐였지라는 걸 확인을 한 다음에 이 기본형에 사용된 xy항에 어떤 식이 대입됐지라는 걸 확인하면 되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y항 자리에 y-n이 대입됐다는 얘기는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거지. 식에 대입할 때는 반대로 대입한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이 x항에다가는 어떻게? x-n, 그러니까 x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했다 이거야. 라고 할 때 이 식을 통해서 똑같이 초점 찾고 그 다음에 꼭지점을 찾고 그 다음에 준선의 방정식을 찾아봤을 때 일단은요 이 식을 통해서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식의 표준형에 근거한 초점, 꼭지점, 준선을 먼저 찾으세요. 아까 이 경우에 초점의 좌표는 P, 뭐라고 그랬어? 0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얘는 X축으로 똑같이 이동한다 이거지. X축으로 얼만큼? M만큼. 그러면 기존 좌표에다가 M을 더하고 Y축으로 얼만큼? M만큼. 그냥 더해버리면 돼. 이 식을 보고 그냥 직접 다이렉트로 하지 말고 이 식의 기본형의 초점을 통해서 다시 그걸 평행이동시키라는 얘기야. 얘도 꼭지점이 0,0 원점이었어. 그러면 이 꼭지점은 X축으로 M만큼 Y축으로 M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그대로 다시 더해버려. 오케이? 그 다음에 준선은 X는 뭐라고 그랬어? 마이너스 P라고 그랬지? 자, 왜 이래, 이거? 비가 와서 그런가? 그러면 이제 얘 평행이동한 준선을 생각해봐. 얘는 준선이 말이야. 아까 이 Y제곱, Y항이 2차항일 땐 이렇게, 이게 준선이었잖아. 무슨 축의 평행? Y축의 평행. 그럼 얘가 평행이동해도 이 준선은 Y축의 평행이 X축의 평행으로 뒤바뀌는 건 아니잖아. 그대로 이렇게 평행이동. 그러니까 무슨 축으로만? Y축의 평행이동은 관계가 없어요. 그쵸? Y축의 평행이동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Y축으로 M만큼 평행이동했다라는 것은 기본 준선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다는 거지. 단지 무슨 축? X축에 대한 평행이동에 대한 변화만 표현하면 된다는 거야. 이게 바로 이 표준형에 대한 초점, 꼭점, 준선의 방식을 찾는 방법이야. 무슨 형을 먼저 생각하고 기본형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를 다시 평행이동시켜라 이거야. 되겠지? 자, 이게 표준형에 대한 내용이야. 그러면 이게 y제곱은 4px가 아니라 이와 같이 x제곱은 4py도 같은 방식으로 하면 돼. 그지? 굳이 또 살을 붙여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를 전개한다 가정해봐. 이거를 전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x의 1차항 있지. 그지? x의 2차항은 없어요. 그러니까 포물선의 방정식은 x하고 y가 둘 다 2차항이 존재하지 않아요. 표현상에. 근데 원의 방식 같은 경우는 x제곱이 있으면 y제곱, x와 y의 2차항이 둘 다 똑같이 있어야 되지. 그러면서 개수가 1대1이어야 되잖아. 개수의 비가. 그치? 그런데 반면에 포물선은 x하고 y의 2차항이 둘 중에 하나만 있어야 돼. 적어도 하나가 아니라 둘 중에 하나만.
x가 이차항이 없으면 반드시 y가 이차항이 있어야지만 포물선의 식을 완성하게 된다고. 그래서 요거를 이걸 전개를 하게 되면 귀찮잖아. 근데 우리가 y는 ax 제곱, 이게 이차함수, 즉 아래로 볼록이든 위로 볼록이든 포물선 아니니? 근데 얘를 이렇게 하면 표준형이잖니? 그 다음에 얘를 이게 싹 전개하면 y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는 게 일반형이라고 그러잖아. 일반형.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게 오히려 이차함수에서 다뤘던 형식을 그대로 따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수월해. 근데 얘는 지금 x가 이차항의 꼴이야. 근데 반면에 포물선의 방식에서는 y가 이차항이 되니까 이거를 전개하면 얘를 이렇게 표현을 바꾼다라고 생각을 해줘도 돼요. 이해되겠어? 이렇게 해서 오른쪽 왼쪽으로 볼록한 포물선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위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은 일반형, 싹 전개한 꼴은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걸로 생각하면 된다고. 그러면 포물선의 이 같은 표준형의 꼴로 바꾸려면 이차항이 있는 건 이차항을 갖고 이같이 완전 제곱식화 해가지고 바꾼 다음에 그 표준형에 따라 초점, 꼭지점, 준선을 별도로 또 찾으면 된다는 거지. 어떻게 이해되겠어?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 기본적인 식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했고, 사실은 이 2차 곡선은 무궁무진한 재밌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 이게 왜 그러냐면 도형이라고 하는 기하라고 하는 이 파트가 수학에선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학문이야. 그래서 거의 3,000년 동안, 수학계에서는 뭐 3,000년 동안 계속 역사를 갖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3,000년 동안 만들어진 모든 여러 가지의 성질, 복잡 다양한 공식들 이런 것들이 한두 개겠니? 그러니까 이 안에 간단하게 식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식에 따른 이 구성 요소들을 어떻게 찾고라는 가장 기본적인 정말 입문 과정의 일부의 부분만 설명을 한 거기 때문에 별건 아닌데, 사실 이 안에 숨은 원리들은 굉장히 많다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 과정 입문하고 그 다음에 차츰차츰 추가된 설명을 진행할 테니까, 일단은 오늘 배우는 내용은 이 같은 식을 통해서 이 구성 요소들을 어떻게 찾고, 평행이동하더라도 구성 요소를 어떻게 찾고, 일반형 꼴로 이렇게 나왔을 때도 또 구성 요소를 어떻게 찾는지에 대해서 일단 문제를 다뤄보도록 할게요. 조금 살을 덧붙이면, 선생님이 아까 포물선은 파라볼라라고 그랬고 안테나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파라볼라, 이 포물선이 이게 안테나입니다. 이게 안테나예요. 그러면 이게 왜 안테나라고 하냐면, 안테나라고 하는 거는 전파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역할을 하지, 아니면 전파는 곧 빛이잖아. 그치? 그래서 빛의 수신, 송신의 내용처럼 이런 거와 똑같아. 이 자리가 초점이거든. 이 초점 위치가 안테나에선 굉장히 중요한 자리야. 그럼 왜 그러냐면, 여기 그림이 이렇게 그리면 여기에 초점이란다, 이게. 이게 안테나, 이게 안테나. 그러면 이렇게 전파가 이렇게 옵니다. 전파가 직선 운동을 하잖아요. 여기 딱 부딪혀요. 여기 전파가. 이게 딱 부딪히면요, 이 안테나 이 벽에 딱 부딪히면 여기에 부딪힌 전파는 여기에 모이게 돼 있어요. 또 여기에 이렇게 직선도 여기에도 여기에 모입니다. 예, 이해하겠어? 그러니까 하나 지워도 되겠지? 뭐 별건 아니고 이렇게 안테나가 이렇게 있다고. 근데 여기 싹 해서 여기가 초점의 자리야. 그러면 전파가 여기 와서 쫙 직선 이렇게 딱 왔어요. 그래서 통 부딪혀. 통 부딪히면 여기 온다니까. 그리고 또 얘도 이렇게 오지? 여기 부딪히면 여기에 또 온다고. 이게 수신이 되는 거야. 여기에 이제 다 수신. 수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전파가 나가면 얘가 다시 쫙 가서 여기에 부딪힌 다음에 이렇게 또 이제 직선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이게 모든 이게 흩어져 있는 모든 빛들을 이 한 곳에다 모은다 이거지. 모든 흩어져 있는 어떤 전파 탐지가 여기에 다 모이게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아마 그 마트 같은 데 보면 캠핑 용품 중에 이런 게 있어. 그 은박지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쫙 부채살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쫙 펼치면 이런 모양 이렇게 돼 있거든. 그래가지고
뜨거운 날에 뭐 캠핑을 할 때 그거를 부채살 모양이게 쫙 펼쳐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뭐 감자든 뭐든 이렇게 올려놓잖아? 올려놓으면 이게 그냥 자동으로 빛 에너지로 이게 익혀지는 이걸 성질 이용해서 만들어진 이거 캠핑용품이 있거든. 왜 그러냐면 빛이 이렇게 딱 부딪히면 빛이 산란하잖아. 흩어져 있는 모든 빛들을 한 곳에 모으면 하나의 큰 에너지를 만들어내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반사된 이 빛이 다 한결같이 여기에 다 집결하거든. 이렇게. 이게 다 집결하거든.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뭐 익히고자 하는 음식들을 올려놓으면 그게 저절로 자동으로 빛 에너지로 이렇게 익혀지는. 이게 다 포물선의 원리를 이용하는 거거든. 이것뿐만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이용되는 것도 많은데 또 자동차의 그 앞에 라이트 있지. 라이트. 그 라이트도 마찬가지 원리야. 이 라이트를 보면은 여기에 앞에 그 라이트를 보면 여기에 이렇게 보면 빛이 자동차의 그 라이트 빛은 굉장히 세 보이거든. 이게 정면을 이렇게 보기도 힘들 정도로 굉장히 그 빛이 센데 다 살펴보면 여기 전구 하나만 달랑 있어. 근데 왜 이게 빛이 세냐? 여기에서 나오는 이 빛들이 막 흩어져요. 여기에 여기 부딪힙니다. 여기 빛이 흩어져. 흩어진다 하더라도 여기에 비친 이 빛은 이 포물선 모양으로 되어 있거든, 얘가 이제 한 곳을 그냥 다 집결시켜버리고. 한 번에 이 빛을 쏜다고. 자, 그래서 라이트, 이 안에 이게 보면 이렇게 이게 포물선 모양으로 되어 있어. 그래서 초점에서 모든 그 흩어져 있는 빛들을 한데 모아가지고 빛을 쏘니까 굉장히 밝게 되지. 하여간 뭐 그런 원리들이 있다, 이거야. 원리들이 있다. 뭐 요 정도 일단 간단히 기본적으로 한 다음에 문제 한번 볼게. 어떤 식으로 문제들이 구성되는지 보면 차츰차츰 얘기할게요. 자,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거냐라 할 때, 자, 41번에 점 마이너스 2,0을 초점 F라고 한다고 그랬죠? 예, 계속 초점 나와요. 원만 제외하고 타원, 포물선, 그 다음에 쌍곡선 애들은 다 초점이 있어요, 초점이. 예, 한 곳에 다 모인다 이거야. 마이너스 2,0을 초점으로 하고 원점을 꼭점으로 한다 그래서 원점을 꼭점으로 한 기본형 꼴이지. 그런데 이 초점이 무슨 축에 있어? X축에 있어. X축에 있으니까 Y양이 이차항으로 되어 있는 얘란 얘기야. 오케이? 그러면 뭐야? 여기가 이거 P가 뭐야? 마이너스 2잖아. 그러니까 이 식은 Y제곱은 뭐다? 마이너스 8X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게 얘기는 안 했지만 P가 양수잖아. P가 양수면 얘처럼 이렇게 왼쪽으로 볼록이고 P가 음수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볼록이야. 참고로. 그리고 이 포물선 이렇게 그릴 때 포물선의 안쪽에 초점이 있고 포물선의 이 바깥쪽에 준선이 있다는 거 기억해도. 포물선이 이렇게 있으면 초점 여기 있고 준선은 여기 있다고. 이렇게 쫙 걷을 때 이 길이는 똑같고. 오케이? 그리고 또 요 길이 같고. 자, 그래서 y제곱은 마이너스 8x 그냥 간단히 끝이야, 식이. 근데 뭘 지나? a, 4를 지나. 도형의 방정식에서 뭘 지난다라는 좌표가 나오면 무조건 식에 xy에다 대입하고 끝나잖아. 그래서 y항에다가 4를, x항에다가 a를. 그래서 a는 얼마? 마이너스 2다 라는 게 간단히 얻어지고. 44번. 뭐 일종의 이걸 싹 펼쳤으니까 이거는 일반형의 꼴인데 문자 Y양이 이차항이잖아. Y양이. 그치? Y양이 이차항이니까 얘는 오른쪽 왼쪽으로 볼록한 형태다라는 거지. 근데 얘는 이제 기본형의 꼴은 아니고 이제 평행이동한 거야. 평행이동. 그랬을 때 이걸 평행이동에 의한 초점, 준선, 꼭점들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완전 제곱. 이차항을 갖고 있는 것끼리만 완전 제곱해. 나머지는 다 넘겨놓고. 그럼 얘는 일단 4로 묶을 수 있겠지. 그리고 넘기면 얘는 뭐 4x 마이너스 11이 되겠고, 얘는 완전 제곱하면은 y 2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죠 이게?
4에서 16. 16을 빼야 되겠지. 이거 앞에 곱해야 되는 4를 생각해서. 이것이 4x 에이씨. 이렇게 됩니다. 일단. 오케이. 자,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얘를 넘기고 이게 뭐 딱 떨어지지가 않네. 저기 잘못했지. 이게 어쩐지 딱 떨어지지 않다. 이거 뭐야? 이거의 반의 제곱이니까 1이지. 그럼 여기서 뭘 빼? 이거 4를 빼야 되지. 맞지? 그래도 딱 안 떨어지네. 이게 분수는 답이 체크가 안 돼 있어서 모르겠다. 이항하면은 마이너스 얼마야? 7인가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양변을 4로 나누세요. 이 창의 개수가 1 되게끔 정리하라고. 4로 나누면 x 마이너스 뭐야? 마이너스 4분의 7 이렇게 되겠지. 이거 갖고 뭐 구하래? 뭐 초점, 준선의 방식 구하라고 했지. 그러면 이거의 기본형이 뭐였느냐 이거야. 이거의 기본형이. 그러면 이거의 기본형은 y제곱은 뭐 x? 그냥 x야 x. y제곱은 x의 꼴인데 봐봐. y제곱은 x의 꼴인데 이 자리가 원래 뭐로 돼 있어? 이 자리가 4p로 돼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이게 4p로 되어 있을 때 이때 초점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이때 초점이 p,0이라고 그랬지. 근데 이 4p가 얼마야? 1이잖아. 그럼 p가 얼마야? 4분의 1이다 이거지. 그래서 얘는 4분의 1,0이야. 됐니? 그 다음에 뭐 꼭지점? 꼭지점은 기본형은 0,야. 그 다음에 준선은 뭐라고? x는 얘하고의 중점이 얘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그 다음에 y가 2창일 때는 준선은 y축의 평행이라고 했으니까 x는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지. 자, 그런데 얘가 무슨 이동했어? 평행 이동했어. x축을 얼만큼? 4분의 7만큼. x축으로 4분의 7만큼. 맞아?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떻게 하라고? 4분의 7을 더해. 4분의 7을 더하면 2. y축을 얼만큼? 마이너스 1만큼. 됐지? 꼭지점도 뭐? 꼭지점도 굳이 구하면 4분의 7, 4분의 7, 뭐 마이너스 1이고 준선은 x의 평행 이동만 생각하러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4분의 7을 더하면 돼. 4분의 7. 그러니까 4분의 6, 즉 2분의 3이다 이거야. 뭐 구하라고? A, B, C. 이거 구하라는 얘기지. 됐니? 답은 얼마야? 2분의 5 맞아?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9번에 y제곱은 12x. 이게 나오면 일단 지금은 이제 기본이니까 이런 것도 나오면 이렇게 그림을 좀 표현을 해줘 얘들아. 일단 처음에는 그 그림 좀 나타내줘. 이게 기본형은 무조건 꼭점이 원점이야. 그러니까 얘가 또 x의 개수가 양수면 포물선이 왼쪽으로 이렇게 볼록하게 돼 있다고. 요 자리가 초점이야. 그럼 초점은 얼마야? 이게 4p거든, 이게 4p. 그럼 p값 얼마야? p가 3이지. 그래서 3,0. 그 다음에 준선은 얘하고 중점의 자리. 그러니까 떨어진 거리가 똑같이 얘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돼 있다고. 알겠지? 근데 얘가 지금 서로 다른 세 점이 있대. 이 포물선 위에 뭐 세 점이 있나 봐. 근데 이 무게중심이 초점하고 일치한데, 여기서 이제 잘 들으세요. 이게 이제 얘기한 포물선인데 이 포물선 위에 몇 개의 점? 세 개의 점이 있다 이거예요. 세 개의 점. 근데 그 세 개의 점에 대한 좌표는 지금 얘기 안 해놨어요.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세 개의 점을 이렇게 이으면 당연히 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초점이란 얘기야. A, B, C. 잘 들어. 이 2차 곡선 단어는 도형이야. 근데 기본적으로 도형에서 가장 많이 쓰는 원리는 피타고라스 정리야. 피타고라 정리는 굉장히 역사의 발전을 도모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하려면
수선이 발생돼야지, 수선. 그치? 그래서 이 2차 곡선 단어는 당연히 뭐 직각삼각형의 표현 나오면 피타고라 정리 쓰겠다라는 생각은 누구나 다 기초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수선을 만들 생각을 하세요. 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접선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중심에서 그었을 때 이게 수선이 되잖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다각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삼각형이거든. 그래서 삼각형을 갖고 닮음의 조건도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닮음의 조건은 각 두 개만 같으면 닮음이거든. 그래서 닮음비를 이용해서 뭔가 어떤 다른 변에 대한 그 부분을 비례식으로 얻어낼 수 있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이 포물선이든 지금 나머지 단원에서든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든 수선을 내릴 생각을 해줘. 그런데 그 수선은 잘 들어. 포물선 같은 경우는 이게 준선이잖아. 준선이기 때문에 준선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런 준선에다 일단 수선을 좀 내려줘. 또 하나는 여기에 X축, 이 축 있지, 축. 대칭축이지, 현재. 이 대칭축에다 수선을 내려줘. 대칭축에다 이렇게 수선을 내려줘. 얘도 마찬가지야. 이거 다 이렇게 하고, 예, 또 이렇게 내리고,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내려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가 일단 초점이랍니다. 예, 초점인데 초점이 무게중심이라 했어. 무게중심을 구하는 방법은 알지? 좌표 구하는 방법. 각 꼭지점, 세 꼭지점에 x좌표를 더해서 나누기 3, y좌표 더해서 나누기 3 하잖아. 그치? 그런데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AF 플러스 그 다음에 BF 플러스 CF 이 길이를 구하라고 했어. 이 얘기는 이 각 포물선 위에 있는 세 점에서 초점에 이르는 거리, 초점에 이르는 거리, 초점에 이르는 거리를 다 구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얘는 이 좌표를 통해서 세 개의 좌표 구해서 두 점 사이 거리 이걸 쓰면 안 되지. 쓸 수도 없고 A, B, C 좌표 모르니까. 여기에서 바로 포물선의 정의를 이용하는 거야. 포물선의 정의가 뭐라고 그랬니? 포물선의 정의는 초점에 이르는 거리와 정직선인 준선에 이르는 거리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같다고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거하고 같다고 그랬죠. 예, 그림을 너무 신뢰하지 말고. 자, 요거하고 같다고 그랬어요. 고로 이 세 변의 길이의 합을 이 세 변을 통해서 생각하지 말고 이걸 구한다라고 생각해도 되잖아. 맞지? 그러면 문제는 이 길이를 알아내면 이게 곧 AF야. 그러니까 여기가 H1, 그 다음에 여기가 H2, 여기가 H3 하면 얘는 AF의 길이가 AH1, BF의 길이가 BH2, CF의 길이가 CH3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걸로 대신해서 구하라는 얘기야. 근데 이걸 어떻게 구하느냐? A, B, C의 좌표를 모르는데 어떻게 구하느냐? 모르지만 얘는 그냥 X좌표 그냥 X1, Y1 하자. 얘는 그냥 또 X2, Y2라 하자. 얘는 또 X3, 뭐 Y3이라고 하자. 그러면 얘를 X축의 수선획을 내라고 그랬지. X축의 수선획을 낼 때 여기의 위치가 X1 아니야. 여기의 위치가 X2 아니야. 또한 여기의 위치가 X3 아니야. 자, 그러면 요 길이는 결국 뭐니? AH1의 길이는 요 점에서 여기 -3까지 X의 좌표의 길이 아니야? 그렇다면 얘는 AH1은 X1에서 왼쪽에 있는 이 X좌표를 빼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이것도 마찬가지겠지? X2에서 얘를 빼면 선분의 길이고, 같은 방식으로 CH도 X3에다가 더하기 3 하면 되는 거고, 오케이? 그렇다면 얘는 결국 보니까 X1 플러스, X2 플러스, X3 플러스 9가 되고요. 그런데 이 세 개의 꼭지점의 무게중심이 무슨 점? 초점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X좌표는, 무게중심의 X의 좌표는 각 꼭지점의 X의 좌표끼리 더해서 나누기 3 한 건데 초점의 무슨 좌표는 알아? X좌표는 알고 있다 이거지. 물론 Y좌표도 알지만. 그래서 X1 플러스 X2 플러스 X3의 이 값이 각각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얘가 합은 9다 이거야. 얘가 합이 9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선분의 길이의 합은 얼마다? 18이다 이거지. 오케이?
자, 선생님이 강조하는데 요거를 기억하라고. 이거는 지금 비단 포물선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나머지 2차 곡선에서 똑같이 적용되는 건데, 얘들아, 여기에 해당되는 구성 요소는 초점과 그 다음에 준선이 있고 대칭축이 있어요. 그러면 포물선 위에 점의 표현이 등장하는데, 포물선 위에 점의 좌표를 제시 안 하면요, 일단은 준선 축에다가 수선을 내리세요. 수선을 내려서 얘 현재 위치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포물선의 정의, 초점에 이르는 거리가 여기랑 같다, 그래서 표현은 할 수 있다 이거지. 거기에서 좀 뭔가 착안을 해서 나머지 문제에 대한 접근은 여기 무게중심 좌표 구하는 거는 우리가 배웠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접목시켜서 고민을 해 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55번에) 보면서 또 딴짓하는 거 아니지? 어? 딴짓하는 거 아니지? 뭐가 X제곱? 됐어? 야, 답변해. 딴짓하지 않지? 보고 있는 거야? 그래. 자, y제곱은 또 12x네. 근데 뭐라고? AC의 길이가 5라고 그랬고 BD의 길이가 5분의 9라고 그랬어. 선분 AB의 길이 구하라 그랬거든. 선분 AB의 길이. 자, 여기에서 또 이제 추가 설명. 이게 너희들이 한 번은 좀 들어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추가된 얘기했지. 2차 곡선이 갖고 있는 건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많은 성질 다양한 내용들을 품고 있다. 근데 지금은 완전히 기본적인 것만 얘기했잖아. 이제 좀 하다 보면 좀 재밌고요. 이게 생각보다 어렵게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려운 문제일수록 항상 출발은 사고의 출발은 기본부터 시작하는 거야. 정의. 그리고 또 하나는 구성요소. 구성요소는 반드시 체크해라. 자, 여기에서 선생님이 얘기한 포물선 하면 구성요소는 뭐라고 그랬어? 초점, 꼭점, 준선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뭐가 없어? 준선의 그림이 안 그려져 있지. 그럼 준선의 그림을 그려놓고 생각해. 초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야? 4P가 10이니까 몇 콤마면 3,0이야. 그러면 요 길이하고 똑같이 요쪽 반대편에 준선이 이렇게 나타날 거야. 이렇게 해놔. 없는 선. 준선은 반드시 표시해놔. 그래 놓고 지금 선분 AB의 길이 구하라고 그랬어. 그러면 선분 AB의 길이는 이 길이와 이 길이의 합이지. 즉 선분 AB는 아유 뭐야 자꾸 비가 와서 눅눅해져서 그런가? 습도 때문에 그런가? AF 플러스 BF의 합이잖아요. 그러면 정의가 뭐였어요? 정의는 초점에 이르는 거리, 포물선에서 초점에 이르는 거리는 어디와 같다? 자, 준선에 이르는 거리와 같다 그랬어. 얘도 준선에 이르는 거리와 같다 그랬어. 그러면 이 길이는 얼마야? 이 길이는 3이잖아. 여기 X좌표. 얘도 3이잖아. 그치? 그러면 이 길이는 뭐와 같아? AH1, 즉 5하고 3을 더한 뭐야? 8이지. 얘도 또 뭐와 같아? 5분의 9하고 3을 더한 5분의 15, 24가 되겠지. 그러면 선분 AB의 길이는 이 두 개를 합친 거란 얘기지. 됐니? 5분의 40, 5분의 64.
뭘 표시하라고? 구성요소. 준선이 빠졌으면 준선은 보통 표현을 잘 안 해주는 경우가 있어. 그래도 꼭 해놔. 다음 59번에 y제곱은 6x. 도형의 방정식인데 그림 없이 문제를 푼다라는 건 조금 무모한 짓일 수 있어. 그림을 통해서 표현을 해가면서 뭔가 힌트를 좀 얻어낼 생각을 하기 위해서 기본형이에요. 이차항 y입니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포물선이 오른쪽 왼쪽으로 볼록한 형태가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초점을 정하세요. 그리고요, 이거는 이제 별첨으로 얘기하는 건데 이 초점의 위치를 내가 대충 정한다라는 게 아니야. 초점의 위치가 이게 정밀하게 해야 돼. 이게 사실은 이게 파라볼라 안테나이기 때문에 안테나를 만드는 데 있어서 첨단의 기술이 필요하거든. 이 곡면을 어떻게 깎느냐. 왜냐하면 여기에 부딪힌 이 빛이나 전파가 여기에 모이게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되거든. 요 점에서 이렇게 쫙 접선을 긋잖아. 그러면 이 빛이 딱 들어와서 여기에 부딪히고 딱 나가잖아. 나가서 이 점에 오려면 여기에 각과 여기에 각이 일치해야 돼. 이런 거를 입사각, 반사각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이 곡면을 깎아야 되거든. 그래서 뭐 전 세계적으로 뭐 유명한 이 안테나를 만드는 장인이 일본에 있다고 그러대. 한번 TV에서 보니까. 그리고 어때? 이 전파를 송수신을 많이 하려면, 전파를 송수신 많이 하려면 어때? 이 안테나의 이 면이 굉장히 넓어야 되겠지.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그 큰 안테나가, 이 파라볼라 안테나가 뭐 호주엔가 있다고 하는데, 이 직경, 여기서 여기까지 이 길이가 막 몇백 미터, 축구장의 3배 면적에 갖고 있다고 그러던데. 걔는 이제 우주하고의 송수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야. 외계인과 어떤 접촉?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굉장히 넓어야지. 넓어야 되고 고지대에다 설치해야지 좋겠지. 그건 뭐 네이버 지식인 검색에서 알아보시고. 하여튼 참고로 얘기한 건데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여기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준선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치? 여기 이거 원점이고 이 길이 같아야 된다고 그랬지. 그럼 이 초점 위치를 정할 때 이런 거라고. 이 점에서 여기에서 있잖아. 이게 딱 직각이 되게 수직이 되게 이렇게 딱 해서 여기 이렇게 점이 있다고 가정해봐. 이 점에서 다시 준선에다 수선을 내려봐. 그럼 이 눅눅한가 보다. 이 길이랑 이 길이랑 어떻게 된다고? 같다고 그랬잖아. 같다고 그랬지. 그러면 요 길이는 여기랑 같잖아. 요 길이는 여기랑 같기 때문에 이 초점 위치를 정할 때 이거 대 이게 몇 대면 1대 2가 되는 적당한 지점을 정하는 거라고. 그치? 1대 2 정도 되는. 그러니까 마음대로 이런 데 정하면 안 되겠지. 1대 2가 아니잖아. 요령 알겠지? 자, 뭐 참고하란 얘기고. 자, 그런데 여기가 지금 몇 콤마면? 요 자리가 뭐예요? 이게 4P입니다. 그럼 P가 얼마? 4분의 6, 즉 2분의 3. 그래서 2분의 3, 0. 그럼 여기는 준선은 x는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상황이야. 나 할 때 A점이 있다. 5,2래. 5,2. 뭐 A점이 5,2래. 잠깐만. 이게 포물선이 있는 점이 아니지. 5,2. 5,2니까 뭐 대강 뭐 요 정도 있다라고 하자. 그리고 이렇게 P점이 이렇게 있대요. 포물선이 있는 점 P. 그런데 지금 AP 플러스 뭐 PF 이 길이에 최소값 구하라고 그랬어. 누누이 얘기하지만 선분의 합의 최소는 식을 이용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이거는 그 1학년 과정에 도형의 방식의 첫 파트에서 했어. 선분의 길이 합의 최소는 대칭의 성질을 이용하거나 도형의 성질을 이용하는 것이지 식을 이용하는 게 절대 아니야. 식을 만들려고 하지만 P점의 좌표를 x, y라고 놓고 지랄 맞게 이거 하면 근호를 포함한 무리식의 합의 값을 갖고 어떻게 최소를 만들어내. 그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도형의 성질을 이용하는 건데 보세요. AP의 길이는 이겁니다. P점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PF의 길이. 자,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 꺾인 선분의 길이는 펼쳐야 돼요. 이게 펼쳐지게. P점은 움직이는 동점이니까 정해져 있지 않죠. 그래서 이 방법을 쓰는 거야. 여기에서 이 준선이든 그 다음에 축에다가 수선을 내리라고 그랬잖아. 아까 그 성질은 그대로 이용되는 거야. 그러면 P점이 여기에 수선을 내렸을 때 이 수선 있지. 수선. AH란 이 선분과 포물선이 만나는 이 지점이 P라고 한다면 어차피 이 길이하고
이 PH의 길이는 평행사변, 아니, 포물선의 정의에 따라 길이 같잖아. 그러면 AP하고 PF의 길이의 합의 최소는 AP하고 PH, 즉 AH가 되더라 이거지. 최소는 AH가 되더라 이거지. 그럼 AH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느냐? 얘를 축에 수선의 발 내렸을 때, 이 점의 X좌표는 A점의 X의 좌표 5가 되겠고, 그 다음에 HX의 좌표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 한직선상에 있는 두 점 사이의 거리 해서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겠지. 알겠지? 그 다음에 6번에 자,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번 이제 자치의 방정식과라고 그랬어. P의 자치. P는 이 원의 중심이야. 근데 이 원은 뭐라고 그랬냐면, Y축에 있는 0,4를 지나면서 X축에 접하는 이런 원의 중심의 자치를 구하라고 그런 거야. 오케이? 자, 중심의 자치. 그러면 자치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러면 일단 주인공인 점을 X, Y라고 뒀어. 그 다음에 조건이 뭐야? 조건. X축에 접한대. X축에 접한다는 얘기, X축 자체가 접선이니까 접선 나온 원에서는 무조건 반지름 거서 수직 표시하라. 그 다음에 이게 Y축하고 만나는 점이 있네? 그런데 얘도 이렇게 이으면 이것도 반지름, 이것도 반지름이니까 길이는 똑같겠지. 길이는 똑같으니까 PH하고 PA 선분의 길이는 같구나라는 어떤 조건식을 발견하고 이 조건식에 따라 관계식을 만드는 거야. 그럼 얘는 어차피 제곱해도 등식은 성립하고 제곱하는 이유는 두 점 사이 거리 구할 때 근호를 생략하게 하는 방편이고. 그럼 PH의 길이, 요 길이야. 요 길이는 P점의 무슨 좌표? Y좌표와 같기 때문에 얘는 Y제곱 되겠고, 그 다음에 PA 거리,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제곱이니까 맞나? 이 Y지. 두 점 사이의 거리 X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4의 제곱 한다 이거야. 그럼 Y제곱 이차항 없어지네? 그러면 X제곱은 요거 넘기면 8Y 플러스 16인가요? 이렇게 되겠네요. 즉, 얘를 정리하면 X제곱은 8Y 마이너스 2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게 자치야. 즉, 이 얘기는 이런 조건을 만드는 중심의 자치는 이 원이 이 점도 지나고 X축에 접하니까 때로는 이렇게 되는 원도 있을 수 있겠지. 때로는. 그지? 이게 지름인 경우. 그러면 여기가 중심, 여기 중심은 0,2잖아. 그럼 얘가 바로 뭐가 되냐면,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이런 식의 모양이 갖춰지더라, 이거 지금. 포물선이잖아, 포물선. 꼭점이 0,2네. 그러니까 이거 기본형이잖아. 기본형이 X제곱은 8Y였어. 그럼 얘는 뭐야? 꼭지점이 원래는 0,0인데 Y축으로 이만큼 평행도했으니까 0,2가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결국 이게 초점이 되고 이게 준선이 되는 거지, X축이. 이해돼? 그치? 그래서 요 길이하고 준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거야. 이게 X축이 준선이 된 거야. 얘는 평행이동한 거야. 이거에서 평행이동한 거니까. 알겠지? 자,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뭐 A, B를 찾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7번. 7번이 아니라 참 66번에 이거는 물론 간단한데 문제 좀 읽어봐. 이거 A지점은 포물선의 초점이래. A지점 포물선의 초점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이렇게 B가 이렇게 있고 A, 뭐 P, Q, 그 다음에 R, 그 다음에 S, T 이렇게 있대. P, Q, R, S, T 이렇게 있는데 A에서 B까지의 거리, 그러니까 뭐냐면 위에 있다. 두 지점 A, B까지의 거리의 합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포물선 2의 점 PQRST 중 한 지점에 매점을 지을 때 매점의 위치로 적당한 거. 이 그림에서 뭐가 빠졌어? 준선 빠졌지.
그럼 준선 여기에, 포물선 바깥에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럼 얘를 이렇게 딱 이었을 때 이 길이 같은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A점에서 매점을 들렸다 B점에 간다는 얘기 아니야. 그런데 그 거리가 최소해야 된대. 아까하고 똑같아. 봐봐. 아까 요 59번. A점에서 포물선이라는 점에 이르는 거리와 초점에 이르는 거리의 합의 최소는 쭉 준선에다 서수선 내리라고 그랬잖아. 마찬가지로 얘는 여기서 이렇게 쭉 내려. 쭉 내려. 그러면 어차피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같잖아. 그러니까 여기 갔다가 여기 가는 거 여기랑 어차피 똑같으니까 S가 바로 최소가 되게 한 지점이다 이거지. 오케이?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오늘 포물선을 좀 정리해봤어요. 되게 좀 이해됐어? 괜찮니?